본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증시온에어 2부 김성민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통상 압박 공세를 펼치면서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것이라는 전망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미 수출주보다는 신흥국 수출주에 대한 관심을 두면서 대응해야 한다는 조언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철강 업종의 주가가 미국의 통상 압박이 고조되면서 하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은 최근 한국 등 외국산 철강, 알루미늄 제품에 최고 53%의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에 철강업계는 업체별로 다른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분석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신용평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판재류의 경우에는 전체 미국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8%에 불과하지만 강관은 65.4%로 높은 수준입니다. 전문가들은 강관을 주력 제품으로 보유한 세아제강은 전체 매출에서 미국 비중이 20%로 부정적 영향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포스코의 경우에는 미국 수출량이 전체 수량의 1%도 미치지 않기 때문에 과세부가 이슈에서 영향이 가장 적다고 분석했고, 현대제철은 미국향 강관이 영향을 받지만 전체 출하량의 4%에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분석했습니다. 문제는 철강업종뿐 아니라 대미 수출주에 대한 우려 또한 번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전문가들은 보호무역주의가 주식시장에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면서 철강 수입 제한 관련 결과가 나오는 4월 11일까지 대미 수출주에 대한 투자 심리는 눌릴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펀더멘털 훼손 논의를 하기엔 너무 이르지만 시장에서는 펀더멘털과 무관한 흐름이 나타날 수 있다면서 대미 수출주에 대한 비중을 중립 정도로 조정하고 재조정 여부는 4월 트럼프 대통령의 규제 결정이 확인된 후에 고민해도 된다고 조언했습니다. 이어 신흥국 수출주에 대한 비중은 늘리는 게 좋다면서 글로벌 경기가 개선되는 상황에서 각종 호재들이 관련주에 우호적으로 작용할 것이고 실제로 선진국 수출주보다 신흥국 수출주의 성과가 더 좋은 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이렇게 철강업종과 대미 수출주에 대한 우려 속에 오늘 장 이어갔던 양장시장 모습이었습니다. 이 밖에 자세한 내용까지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증시온에어 2부 지금 출발합니다. 네, 오후 구간 시장 흐름 살펴보시기 전에 먼저 오전장 동향부터 점검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증시온에어 2부 강민정 앵커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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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민정입니다. 네, 먼저 오전 구간 지수 흐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하락세 보였던 코스피 시장은 오늘 미국 증시의 부진 여파와 외국인의 매도세로 혼조세 보였습니다. 장 초반에는 2420선까지 회복해주는 모습 보이면서 상승세였지만 오전 구간 끝으로 들어서면서 다시 하락세로 전환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내 오후 구간에서는 다시 상승세 보여줬습니다. 어제 닷새 만에 하락 전환하면서 2410대까지 밀린 코스닥 지수, 오늘은 2.61포인트 올라주면서 2417.73포인트로 출발했지만 내림세로 방향 전환한 이후 기관이 물량 담아주면서 다시 상승 반전했습니다. 다시 외국인의 매도세로 하락하는 등 오전 구간 혼조 흐름 보였던 코스피 시장이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엇갈린 행보를 보였습니다. 대장주 삼성전자가 오늘 하락했고 KB금융과 포스코, LG화학과 한국전력 등의 주가가 빠지는 모습이었습니다. 반면 SK하이닉스와 현대차 그리고 네이버 등은 상승세였습니다. 업종별로는 철강 금속업종과 은행업종, 건설과 전기가스 업종 등이 오전 구간 동안 떨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반면 음식료품과 운송장비 그리고 섬유의복 업종 등은 오름세였습니다. 한편 코스닥 지수는 어제보다 3.51포인트 오르면서 867.92로 개장했습니다. 이후 상승폭을 키워나가면서 870선까지 회복하는 모습 보여줬던 코스닥 시장의 모습이었습니다. 한편 시가총액 1위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비롯해 신라젠과 바이로메드, 코미팜과 티슈진, 메디톡스 등이 강세였고 스튜디오 드래곤과 로엔, 펄어비스 등은 내리는 모습으로 오전 구간 보냈습니다. 네, 다음으로 오늘 오전 구간 특징적이었던 종목들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어떤 종목들이 있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특징주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아모레퍼시픽이 오늘 강세를 보였습니다. 지난달 31일 실적을 발표한 이후 하락세를 보였지만 실적이 바닥권이라는 분석에 오늘은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NH투자증권은 올해 아모레퍼시픽의 영업이익을 전년 대비 45% 증가한 8,640억 원으로 전망했습니다. 해외 수요가 회복되고 국내 구조 조정이 마무리되면서 마진 개선이 연중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또 지난해 하반기 중국 현지 매출의 70%를 차지하는 설화수, 이니스프리, 에뛰드 등의 매출 턴어라운드를 확인했다고 밝혔는데요. 글로벌 면세 채널의 고성장, 국내 채널 외형 감소폭 축소 등이 실적 바닥의 신호라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최근 주가가 급등한 SD 생명공학, 이츠한불 등의 중소형 기업들의 지난해 4분기 실적 개선에도 주목해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아모레퍼시픽 현재 구간에서는 7%대 상승이 아직까지도 나오면서 탄력을 주고 있습니다. 전일 대비 19,500원 상승한 29만 5천 원 선에 거래되면서 좋은 흐름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어서 오전장에 주목을 받았던 두 번째 특징주입니다. 어제 텍셀네트컴이 골든브릿지 증권의 새 주인으로 등극한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오늘도 영향받습니다. 텍셀네트컴의 주가가 오늘로써 이틀째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텍셀네트컴은 지난 8일부터 6거래일 연속으로 오르막길을 걸었지만 전일부터 내림세로 방향을 바꿨습니다. 텍셀네트컴은 골든브릿지 증권 최대 주주 골든브릿지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 전량을 인수하는 계약을 지난 19일 체결했습니다. 컴퓨터 네트워크 시스템 설계 구축과 유지 보수 등을 주사업으로 하는 텍셀네트컴은 지난 2012년에 세종저축은행, 2019년에 공평저축은행을 인수하면서 금융업에 진출했습니다. 100% 자회사인 두 저축은행의 매출은 지난해 누적 3분기 전체 매출의 약 79%를 차지할 정도로 큰데요. 여기에 더해 금융투자업까지 영토 확장에 나선 겁니다. 앞으로 텍셀네트컴이 골든브릿지 증권을 최종 인수하려면 금융당국의 대주주 변경 심사 승인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네, 텍셀네트컴 오늘 오후장에서도 하락 구간 이어갑니다. 전일보다 350원 내리면서 3만 100원 선에 거래가 형성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음으로는 다시 상승 중인 종목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자동차의 수소차인 넥소가 평창올림픽에서 주목을 받으면서 9일 재지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건데요. 현대차는 수소차 넥소를 선보이고 강릉과 평창에서 올림픽 방문객을 대상으로 시승체험과 시범 운행을 진행했습니다. 평창올림픽에서 선보인 다음 3월 국내에 정식으로 출시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환경차 인프라에 대한 정부의 지원도 확대된다는 방침입니다. 정부는 오는 2022년까지 수소전기차 15,000대를 보급한다는 계획입니다. 한국도로공사 등 공기업을 통해 고속도로 내 수소 충전 시설을 확충한다는 방침인데요. 한국도로공사는 우선 올해 중 고속도로에 수소 충전 시설 8개를 설치하고 2020년까지 60여 개까지 늘린다는 계획입니다. 9일 재지의 현재 주가 흐름 알아보겠습니다. 오후 구간인 현재에도 3% 가까운 탄력을 주고 있습니다. 전일보다 25원 올라오면서 904원에 거래되는 모습인데요. 오늘 장중 고가는 12% 오른 985원까지도 기록했습니다. 한편 코스닥 시장에서는 또 인스코비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피톡스 신약의 미국 FDI 승인 기대감이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업계에 따르면 인스코비는 관계사인 아피메즈가 개발한 아피톡스의 신약 승인 관련 미국 FDA 미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피톡스는 벌독을 추출한 성분으로 골관절염 등 통증 부위에 대한 주사로 치료가 가능하다는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현재 FDA와 신약 승인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인스코비 종목의 현재 주가 흐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7%까지 오르면서 장 초반에 상한가 근처까지도 진입을 했던 모습인데요. 이 시각 22.7%로 여전히 강한 탄력 주고 있습니다. 555원 상승한 2,990원에 거래되고 있고 거래량도 활발한 모습입니다. 네, 이어서는 AP 시스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삼성 디스플레이의 OLED TV 진입설과 관련해서 소재주들이 일제히 강세를 띠고 있는 건데요. 오늘 하이투자증권은 삼성 디스플레이가 과거 중단했던 OLED TV 사업 진출을 재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말했습니다.
아직은 초기 국면이고 일부 기술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실질적인 양산 시기는 2021년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고도 밝혔는데요. 이어 지난해 디스플레이 장비 업체들은 중국 패널 업체들의 공격적인 OLED 신규 투자에도 삼성 디스플레이의 플렉서블 OLED 증설 모멘텀 둔화로 오랜 기간 주가 조정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삼성 디스플레이의 OLED TV 신규 설비 투자 확대에 업체를 중심으로 선별적인 투자 시점이라고 말했습니다. 대표적 소재주로 분류되는 코스닥 시장의 AP 시스템 현재 주가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7.6% 오르면서 2,450원 전일 대비 강세 띄고 있는데요. 34,550원의 현재가 기록 중인 상황입니다. 이어서 마지막 특징주입니다. 제이스텍인데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기업 제이스텍이 지난해 영업이익의 증가로 오전 장중에 급등했습니다. 제이스텍은 지난해 연결 기준 영업이익이 1,006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93% 증가했다고 전날 공시했습니다. 같은 기간 매출액은 5,708억 원으로 전년 대비 278% 증가했고 당기순이익은 741억 원으로 525%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코스닥 시장 상장사인 제이스텍 현재 주가 확인해 봅니다. 8.53% 전일 대비 1,450원 올라오면서 현재 18,4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전장 특징주 살펴봤습니다. 네, 오전장 지수 흐름과 함께 특징주 6종목까지 함께 보셨습니다. 지금부터는 현재 구간 우리 시장 흐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오전 동안 혼조세 보였지만 오후에는 빨간불 유지해주고 있는 코스피의 모습입니다. 현재 0.5%의 상승폭을 시현해주면서 12.01포인트 상승한 2427.54포인트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반면 코스닥 시장은 꾸준히 빨간불 들어와 있습니다. 1.11%의 상승폭을 시현해주면서 현재 지수는 874를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 지수 흐름까지 보셨습니다. 다음으로 업종별 흐름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 보겠습니다. 오늘 운수장비 업종이 2.22%의 상승폭을 시현해주고 있습니다. 역시 업종 내 주요 종목 함께 하시겠습니다. 부산 주공 종목이 오늘 6.1%로 급등하면서 강세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현재 1,305원 현재가 보여주면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현대차 종목 오늘 4.56%, 4%대 넘는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16만 500원 현재가 형성해주고 있습니다. 두올 종목도 오늘 강세입니다. 4.26%로 빨간불 켜준 모습인데요. 7,590원 보여주면서 현재 오후 구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기아차 종목도 오늘 강세 흐름입니다. 3.96%의 상승폭을 시현해주고 있습니다. 현재 34,100원 보여주면서 오후 구간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서비스 업종은 1.73%로 빨간불 켜주면서 업종지수의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업종 내 주요 종목까지 함께 하시겠습니다. 신세계 INC 종목이 7.14%의 급등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1,500원 상승한 16만 5,500원 보여주면서 오후 구간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코웨이 종목도 오늘 강세입니다. 4.41%로 선전해주고 있는데요. 3,800원 상승하면서 9만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동양네트워스 종목은 3.71% 상승폭을 시현했습니다. 2,795원 현재가 형성해주고 있었습니다. 더존 비주온과 네이버가 동반 강세입니다. 3.94%, 3.35%, 3%대 넘는 강세 흐름 보여주면서 52,800원 그리고 83만 4천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의료정밀업종도 함께 하시겠습니다. 오늘 1.62%의 업종지수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업종 내 주요 종목으로는 KC텍 종목이 6.35%로 빨간불 켜주면서 1,200원 상승한 2만 1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오늘 코스피 시장 하락세 컸던 업종 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행업종이 1.78% 하락세를 시현했는데요. 우리은행이 2.4%로 파란불 켜줬고 기업은행이 1.2%, 광주은행도 1.2% 하락폭을 시현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가 16,500원 그리고 12,400원에 거래가 형성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 강세인 업종부터 한번 보실 텐데요. 인터넷 업종이 2.31%의 상승폭을 시현해주면서 오늘 선전해주고 있습니다. 업종 내 주요 종목으로는 GY커머스 종목이 7.4%의 상승폭을 시현해주면서 현재 4,865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한편 기계장비 업종도 오늘 강세입니다. 2.33%의 업종지수 상승률을 시현해주고 있는데요. HB 테크놀로지가 14.27% 빨간불 켜주면서 현재 4,160원에 거래되고 있었습니다. 한편 운송 부품 업종도 오늘 강세입니다. 2.23%, 2%대 웃도는 상승률 시현해주고 있는데요. 업종 내 주요 종목으로는 HLB 종목이 7.74%의 급등 흐름 보여주면서 현재가 42,4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리엔트 전공 종목 또한 상승했습니다. 7.63%의 상승폭을 현재 보여주고 있는데요. 860원 거래가 형성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오늘 세 종목만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음식료 담배 업종, 운송 업종, 그리고 정보기기 업종인데요. 먼저 음식료 담배 업종부터 함께 하시겠습니다. 음식료 담배 업종 중에서 미래생명자원 종목이 4.04%로 가장 큰 하락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가 4,155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네이처셀 종목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3.5%로 파란불 켜줬는데요. 1,300원 하락한 35,8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양장 업종별 흐름까지 정리해 보셨습니다. 이어서는 현재 구간 수급 흐름까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거래소에는 오늘 약보합으로 출발을 했는데요. 외국인과 기관의 엇갈린 매매 기조 때문이었습니다. 이 시각에도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서로 다른 선택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 외국인은 1,362억 원어치의 주식을 팔고 있습니다. 반대로 기관은 1,295억 원 매수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245억 원 매수하면서 이틀째 매수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 수급입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사들여주면서 지수 받쳐주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697억 원어치 주식 사들이고 있고 기관이 1,445억 원 매수 우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개인은 반대로 1,926억 원어치의 물량 덜어주는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선물 시장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외국인만이 1,762계약 사주고 있습니다. 기관이 628계약, 개인은 1,357계약을 내보내고 있습니다. 오후 구간 수급 흐름 확인해 봤습니다. 네, 이렇게 오전 구간 동향 점검과 함께 오후 구간 흐름까지 확인해 보셨습니다. 저희는 바로 이어서 오늘 공시 뉴스 있는 종목들 가지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공시의 황태호입니다. 전장과 오늘 장중에 나온 공시들이 현재 종목의 움직임에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어떠한 공시들이 있었는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공시입니다. 첫 번째 공시는 삼영무역입니다. 삼영무역이 지난해 연결기준 영업이익이 99억 1,5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90.3% 증가했다고 공시했습니다. 같은 기간 매출액은 전년보다 15.8% 늘어난 2,594억 900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넥스트바이오홀딩스입니다. 코스닥 상장사 넥스트바이오홀딩스는 연결 기준으로 작년에 5억 원의 영업 손실을 내 적자폭이 줄었다고 공시했습니다. 매출액은 72억 원으로 전년 대비 59.9% 감소했으나 당기순이익은 6억 원으로 흑자 전환했습니다. 회사 측은 원가 절감으로 적자 규모가 줄었고 투자자산 처분으로 이익이 발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세 번째 종목은 유진테크입니다. 유진테크는 삼성전자와 47억 원 규모의 반도체 제조 장비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이는 유진테크 매출액 대비 3.36% 규모입니다. 이어서 현대IBT입니다. 현대IBT는 2017년 영업이익이 흑자 전환한 14억 6,400만 원을 기록했다고 공시했습니다. 같은 기간 매출액은 11.4% 감소한 319억 7천만 원이고 당기순이익은 흑자 전환한 12억 1,800만 원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시 있는 종목들 살펴보셨습니다. 이어서 현재 구간 주가 흐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으로 삼영무역입니다. 삼영무역은 오늘 파란불 켜고 시작해 현재는 전일 대비 0.51% 하락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기준가 19,600원 대비 100원 하락한 19,500원 선에서 거래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네, 이어서 넥스트바이오홀딩스입니다. 넥스트바이오홀딩스는 오늘 빨간불 켜고 시작해 현재는 전일 대비 2.09%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기준가 1,195원 대비 25원 상승한 1,220원 선에서 거래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유진테크입니다.
유진테크는 오늘 보합권에서 시작해 현재 전일 대비 0.67%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는 기준가 22,500원 대비 22,400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종목은 현대 IBT입니다. 현대 IBT는 오늘 파란불 켜고 시작했지만 현재는 전일 대비 0.62%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3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현재는 기준가 6,450원 대비 40원 상승한 6,49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오늘 공시에 있는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일진다이아입니다. 화학제품 제조업체 일진다이아가 지난해 연결기준 영업이익이 115억 원으로 전년 대비 79.7% 증가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공시했습니다. 매출액은 1237억 원으로 14.1% 늘었고 당기순이익은 74억 원으로 58%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두산건설입니다. 두산건설은 1385억 규모의 경기도 부천계수범 박구역 주택개발 정비사업공사를 수주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이는 2016년 매출 대비 10.87%에 해당하는 규모며 공사기간은 실착공일로부터 39개월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어서 미코입니다. 코스닥 상장사 미코는 연결기준 작년 영업이익이 291억 원으로 전년 대비 56.3% 증가했다고 공시했습니다. 매출액은 1,839억 원으로 30.5% 늘었습니다. 미코는 또한 별도 공시를 통해 올해 실적 추정치를 매출액 2,225억 원, 영업이익은 378억 원으로 제시했습니다. 마지막 종목은 제주반도체입니다. 제주반도체는 연결재무제표 기준 작년 영업이익이 84억 원으로 전년 대비 1,719.7% 증가했다고 공시했습니다. 매출액은 1,170억 원으로 106.7% 늘었고 당기순이익은 39억 원으로 흑자 전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오늘 공시에 있는 종목들을 살펴보셨습니다. 이어서 현재 구간 주가 흐름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일진다이아입니다. 일진다이아는 오늘 빨간불 켜고 시작해서 현재 전일 대비 0.75%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는 기준가 26,800원 대비 200원 상승한 27,000원 선에서 거래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두산건설입니다. 두산건설은 오늘 파란불 켜고 시작했지만 현재는 전일 대비 1.17%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기준가 2,985원 대비 35원 상승한 3,02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종목인 미코입니다. 미코는 오늘 빨간불 켜고 시작했습니다. 현재 전일 대비 0.61%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미코는 현재 4거래일 연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기준가 4,130원 대비 25원 상승한 4,155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종목 제주반도체입니다. 제주반도체는 오늘 파란불 켜고 시작해 현재는 전일 대비 0.33%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는 기준가 6,080원 대비 20원 상승한 6,100원 선에서 등락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공시 시간이었습니다. 이어서 동시호가가 진행됩니다.
네, 현재 시각 오후 3시 26분입니다. 마감 동시효과 진행 중에 있는데요. 그 전에 저희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로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특정 종목의 상승이나 하락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고지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마감 동시효과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별 체결 강도 상위 순으로 보겠습니다. 먼저 거래소 시장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태경산업 종목이 3.65%로 강세 흐름 나타내주고 있는데요. 현재가 5,390원에 장 닫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한솔재지 종목은 움직임 없이 15,650원으로 오늘 장 마감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효성 종목과 아모레퍼시픽이 강세 흐름 속에 장 마감할 것으로 보입니다. 4.88%, 6.9%의 상승폭을 시현해주고 있는데요. 현재가 12만 9천 그리고 29만 4,500원 보여주면서 오늘 장 마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삼부토건 종목 오늘 급등했습니다. 9.14%의 높은 상승폭을 시현해줬는데요. 8,000원 현재가 보여주면서 장 마감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롯데손해보험은 2.65% 빨간불 켰습니다. 3,480원 보여주면서 오늘 장 마감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 한국타이어 종목은 5.93% 높게 상승해주면서 5,720원에 장 마감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하이트론 종목 오늘 급등했습니다. 12.11% 강세 흐름 이어갔는데요. 5,000원 현재가 보여주면서 장 마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BNK 금융지주가 강세입니다. 0.93% 상승하면서 1,850원 보여주면서 오늘 장 마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LTC 종목이 현재 움직임 없이 13,350원 보여주면서 오늘 장 마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편 원익 종목은 5.21%의 상승폭을 시현하면서 5,450원에 장 마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국캐피탈 오늘 강세입니다. 0.8% 다소 상승해주면서 오늘 장 마감을 준비해주고 있고 한국선제 종목이 3.17% 상승폭을 시현해주면서 2,770원에 장 마감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한편 서현전자 종목은 오늘 4.79%로 높게 뛰어 올랐습니다. 2,405원 현재가 보여주면서 장 마감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상신 EDP와 슈프리마 종목이 동반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2%대 웃도는 강세 흐름 보여주면서 7,990원, 28,550원에 장 마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LIS 종목은 2.93%의 상승폭을 시현해줬습니다. 14,050원 보여주면서 오늘 장 마감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모두투어 종목은 3.5% 상승폭을 시현했습니다. 38,400원 보여주면서 장 마감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레고캠 바이오 종목 3.32%로 빨간불 켜줬습니다. 65,300원 보여주면서 장 마감 준비하고 있고 블로콤 종목 또한 오늘 강세 흐름 보이면서 장 마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코스피 코스닥 양장 동시효과까지 살펴보셨습니다. 네, 2018년 2월 21일 수요일 국내 주식시장 문 닫았습니다. 오늘 양장지수 업종별 흐름, 수급 흐름 어떻게 장 마쳤을지 잠시 후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이달 들어 유가증권 시장에서 1조 5천억의 주식을 내다 팔고 있는 외국인이 SK하이닉스와 아시아나항공의 주식은 꾸준하게 사들이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증시 화랑으로 실적 개선폭이 뚜렷했던 증권주와 금리 인상 수혜 업종인 금융주의 보유 주식 또한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국내 증시에서 매도 우위 기조를 이어가고 있는 외국인이 SK하이닉스와 아시아나항공의 주식 순매수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외국인은 지난 1일부터 20일까지 SK하이닉스의 주식 715만 주를 추가로 사들인 데 이어 아시아나항공의 보유 주식도 290만 주 이상 늘렸습니다. SK하이닉스는 증시 변동성 확대와 전반적인 실적 개선세 둔화 추세의 영향으로 올 들어 7만 원대 초중반을 오가는 답답한 흐름 보였지만 디램 가격 상승과 수급 개선 기대감으로 다시 주목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올해 디램 시장의 규모가 지난해보다 30% 증가하면서 104조 원 규모로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지난 1월 디램 가격은 전달 대비 6% 상승했습니다.
하반기로 갈수록 실적 개선세가 뚜렷해질 거라는 점에 베팅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외국인의 기대감도 높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은 지난해 4분기 시장 기대치를 두 자릿수대 웃돈 실적을 발표했고 올해 상반기 여객 수요와 화물 수요 증가에 따른 수혜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의 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은 860억 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올해 항공 화물 시장 호조를 바탕으로 여객 부문의 추가 모멘텀이 기대된다고 전망합니다. 장거리 노선 비중 확대에 주력하고 있고 주요 수익 노선인 중국 노선이 정상화되면 영업 레버리지도 클 전망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다시 금일 마감 동향으로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장지수와 수급 흐름 어떻게 장 마쳤을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월 21일 현재 시각 마감 시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종합지수부터 체크해 봅니다. 3시 32분 현재 코스피 지수는 전일 대비 14.53포인트, 전일 대비 0.6% 상승하면서 2429.65포인트까지 회복을 하며 마감했습니다. 전일 1% 넘는 큰 하락폭을 기록한 데 따른 반등으로 풀이가 되고 있고요. 코스닥 종합지수도 1% 이상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전일 대비 코스닥 지수는 11.17포인트, 1.29% 오르면서 875.58포인트 기록했습니다. 역시 전일의 하락폭을 모두 만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오늘 반등이 나왔지만 변동성은 여전히 큰 우리 주식시장 모습입니다. 이어서는 수급 상황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거래소입니다. 외국인이 1,013억 원까지 매도폭을 늘리면서 장 마쳤습니다. 기관은 1,143억 원 담아주면서 외국인과 대치되는 상황으로 장 종료했고요. 개인은 73억 원 소폭의 매수세 기록하면서 어떤 큰 역할은 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입니다. 외국인이 726억 원, 그리고 기관이 1,463억 원, 두 투자 주체 모두가 매수세를 기록하면서 장 마쳤습니다. 반대로 개인은 1,981억 원 매도하면서 거래 종료했습니다. 마지막 선물 시장입니다. 역시 외국인이 1,274계약을 홀로 매수하면서 장 마쳤습니다. 기관이 282계약, 개인이 1,280계약을 각각 팔아줬습니다. 이 시각 지수와 수급 상황 확인해 봤습니다. 네, 다음으로 업종별로는 어떻게 마감했는지 업종별 흐름까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는 운수장비 업종이 가장 큰 상승폭을 보여줬습니다. 2.05%의 업종지수 상승을 보여주면서 코스피 시장의 상승을 주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서비스 업종은 1.74%로 빨간불 켜줬고 음식료 업종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1.72%로 오늘 상승해주면서 장 마감했습니다. 보험업종 또한 1.51% 올랐고 의료정밀업종이 1.24% 상승해주면서 오늘 장을 마쳤습니다. 증권업종과 화학업종은 1.13%, 1.04%, 1%대 웃도는 상승률 보여주면서 오늘 장 마치는 모습이었습니다. 종이목재업종과 섬유의복업종은 0.93%, 0.81% 각각 상승하면서 오늘 장 닫았습니다. 한편 은행업종은 1.5% 하락했습니다. 건설업종은 0.95%의 하락률을 보여줬고 전기가스업종은 0.17% 파란불 켜주면서 오늘 장 마쳤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 업종만이 하락해줬고 나머지 종목들은 모두 상승하는 모습 보이면서 장 닫았는데요. 인터넷 업종이 2.53% 높은 상승률 시연해주면서 장 마쳤고 기계장비 업종이 2.23% 빨간불 켜주면서 장 닫는 모습이었습니다. 기타 서비스 업종은 2.22% 상승률 보여주면서 장 마쳤고 운송 부품 업종은 2.17%의 상승률을 시연해주면서 오늘 선전했습니다. 한편 두 가지 오늘 하락한 업종, 운송업종과 음식료 담배 업종입니다. 0.8% 그리고 0.76% 하락해주면서 오늘 장을 닫는 모습까지 이어갔습니다. 네, 업종별 흐름까지 확인해 보셨습니다. 끝으로 등락률 상위 종목 위주로 마감 동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양시장별 등락률 상위 종목입니다. 먼저 거래소 시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의 상승률 상위 종목입니다. 우리들 제약이 가장 높은 등락률을 기록했습니다. 전일 대비 20.18%, 2,300원 오르면서 13,700원 기록하며 거래 끝냈습니다. 이어서 인스코비가 장 막판까지 급등세 시연하면서 거래 종료했습니다. 390원 상승한 2,830원에 현재 거래 마친 상황이고요. 인스코비는 골관절염 치료제가 미국에서 FDA 승인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역시 거래소 시장이고 하락률 상위 종목입니다. 오늘 CS 윈드가 가장 높은 하락률 기록합니다. 7.12%, 2,800원 전일 대비 내려오면서 36,500원 선까지 내려앉았습니다. CS 윈드는 405억 원 규모의 교환 사채를 발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또 코스피 시장에서 KGP 종목도 하락률이 높았습니다. 5.32% 끝내 기록하면서 215원 내렸고요. 3,825원의 종가를 기록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으로 옮겨보겠습니다. 상승률 가장 높았던 종목은 크루셜텍입니다. 전일 대비 20% 넘게 오르면서 370원 기록했고요. 현재가 2,135원으로 장 마쳤습니다. 크루셜텍은 주식 병합과 신규 사업의 진출이 동시에 나오면서 급등세를 기록했습니다. 다음으로 S폴리텍도 상승률 높았습니다. 19.27% 높아지면서 2,290원에 거래 마쳤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 하락률 높은 종목 순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알파홀딩스가 전일 대비 15% 하락하면서 급락했습니다. 5,600원 내린 30,050원의 장세로 장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대성미생물이 10%가량 급락했습니다. 전일 종가 대비해서는 15,800원 낮아지며 148,800원에 거래 마쳤습니다. 네, 이 시각 양장 등락률 상위 종목 확인해 봤습니다. 네, 이렇게 등락률 상위 종목들의 마감 동향 끝으로 오늘 증시온에어 2부 준비된 순서도 모두 마무리가 됐습니다. 내일도 저희 내외경제TV와 함께 하시면서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장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습니다.